여러분, 저는 신라를 다 돌아보고요. 이제 백제에 왔어요. 백제에 오니까 서동요 설화로 잘 알려진 부역 국남지가 제일 먼저 가보고 싶어지더라고요. 오늘은 서동요 설화로 잘 알려진 부역 국남지를 그려보려고 합니다. 국남지는요, 백제 부여 왕국 부소산성의 남쪽에 있는 연못이라는 뜻으로 우리나라 최초의 인공 연못으로 추정되는 곳이랍니다. 원래는 약 3만 평 정도의 큰 연못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해요. 백제 무왕 35년, 634년이죠. 35년 궁의 남쪽의 못을 파서 20열이 밖에서 물을 끌어다가 채우고 주위에 버드나무를 심었으며 목 가운데는 섬을 만들었는데 방장선산을 상징한 것이라는 기록이 있답니다. 이것으로 보아 이 연못은 백제 무왕 때 만든 궁의 정원이었음을 알 수 있지요. 연못의 동쪽 언덕에서 백제 때의 기단석과 초석, 기와조각, 그릇 조각 등이 출토되었고요. 근처에 이궁이 있었음을 짐작하게 합니다. 국남지는 백제 무왕의 출생 설화와도 상관이 있지요. 국남지는 목가에 집을 짓고 살고 있었는데 목가에서 홀로 살다 용신과 통하여 아들을 얻었다는군요. 그 아이가 신라 진평왕의 셋째 딸인 선화공주와 결혼한 서동이며 아들이 없던 법왕의 뒤를 이은 모왕이 바로 이 서동이라는 것입니다. 7월이면 늪지에서 연꽃들이 크고 탐스러운 꽃을 피우는데 이 연꽃을 찾아 떠나는 여행도 여름 여행의 좋은 테마가 되지 않을까요? 또 연꽃은 오후가 되면 꽃봉오리를 닫기 때문에 오전에 찾아가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연꽃은 종류가 아주 다양한데 기본적인 연꽃 종류를 크게 분류를 해보면요.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백년과 홍년, 꽃대가 곱고 길어 꽃이 수면에서 높이 솟아올라와 있으며 꽃 가운데 벌집 같은 연밥이 있지요. 연꽃보다 꽃이 작지만 더 화사한 수련이 또 있어요. 수련은 주로 관상용 꽃이고 연꽃에 비해 수면 가까이에서 꽃을 피우며 연밥은 없다고 하네요. 연꽃 중 가장 작고 귀여운 꽃을 피우는 어리연과 노랑어리연 그리고 흰색 꽃 가운데 노란 반점이 있어 마치 조화 같은 그런 연꽃도 있더라고요. 어리연과 노랑어리연은 종이 서로 다른 식물인 노랑어리연 꽃이라고 해요. 노랗고 둥근 꽃이 제법 야무져 보이는 꽃인 외계연과 남계연도 있어요. 짧은 꽃대가 온갖 가시로 뒤덮여 있는 가시연꽃과 가시연잎 수련가의 한해살이 식물로 연꽃 중에서 가장 희귀종으로 희귀 및 멸종위기 식물로 지정되어 있는 그런 꽃도 있고요. 위에 연꽃 종류를 서분하면 엄청 많은 종류가 있고 실제로 제가 국남지에 가서 보니까요. 여기 제가 설명한 여러 연꽃의 종류가 다 있었고 그거보다 더 많은 연꽃들이 종류가 있었어요. 저는 그렇게나 많은 연꽃 종류가 있다는 걸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이해수 씨 여러분 아시지요? 그분이 연꽃에 대해서 뭐라고 시를 썼냐면요. 흐린 세상을 욕하지 마라. 진흙탕에 온 가슴을 적시면서 대낮에도 밝아있는 저 등불 하나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최근 또 과학과 신비주의가 성스러운 연꽃을 향해 수렴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아시아 전역의 연못에 떠있는
아름다운 이 꽃은 최소한 4,000년 이상 중국에서 길러졌지요. 인류 문명의 시작과 함께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혹시 연꽃밭에 가시면요, 이슬을 머금고 피어 있는 그런 연꽃을 본 적이 있으세요? 연꽃은 피어나는 아픔을 잊은 듯이 미소를 가득 안고 어떤 유혹도 거부하고 또 가식이 물들지 않으며 오염된 세상을 넓혀 스스로 정화시켜 자신을 지켜나가고 있는 듯 하지요. 그래서 물 위에 떠 있는 그 꽃이 바로 연꽃입니다. 참 우아하죠? 호수처럼 고요하고, 그러나 그 속을 들여다보면요, 아침나절의 연잎이 이슬에 맺혔다 떨어지면서 스스로 자맥질을 하여 부서진 자국들이 쌓여 있지요. 세상 천지 마음 하나 믿고 사는 사람들도 바람소리, 물소리 등에 절로 고개를 끄덕이며 그들의 삶의 영혼이 연꽃이고 싶어라 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제가 요 연꽃에 대해서 이색적인 요리, 허브, 차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전통 약재의 다양한 부위가 사용되고 있더라고요. 연잎은 먼지와 물을 떨쳐내는데요. 꽃들은 열을 발산해가지고 열매는 항생물질로 혈압을 낮추는 역할도 한다고 해요. 이런 연구를 통해서 연꽃 유전자가 더러운 곳에서도 생존하는 스트레스를 받는 기간 동안 유전자 작동을 어떻게 껐다 켰다 하는지를 알게 됐다고 하더군요. 연꽃 식물의 씨앗은 왜 1300년 동안 생존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 더 쉽게 연구할 수 있게도 되었다고 해요. 이는 연꽃이 제공할지도 모를 노화 방지의 비밀을 캐는 일에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도 있겠지요. 우리가 상용하는 곡물로 옮겨질 수 있다면 궁극적으로 우리 인간의 노화 방지에 유용할 수 있다고 주장들을 하고 있어요. 심청전에서는요, 심청이 인당수에 빠졌다가 환생할 때 여러분 어디서 환생했는지 아세요? 바로 연꽃 속에서 환생을 하였다고 해요. 이는 민중의 집단적 소망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지요. 국남지 연꽃은 정말 아름답고 또 종류가 그렇게 많아 보는 이로 하여금 많은 즐거움을 주기도 하고, 또 백제가 가지고 있는 신비로움을 이 국남지에서 다 엿볼 수 있는 것 같기도 해서 너무 좋았어요. 여러분들과 함께 국남지를 돌아보다 보니까 이제 이 연꽃밭을 다 완성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네요. 제가 이 연꽃밭에서요, 유독 이 하얀 꽃을 그리게 된 동기는요, 여러분들도 천사 같은 마음으로, 하얀 마음으로 행복하게 사시라는 의미거든요. 여러분,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